서랍 안에 놓인 봉투가 눈을 붙잡았죠. 남편 이름과 대출 금액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순간 심장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는 39살 전업주부 김지연이에요. 26에 사랑만 믿고 결혼했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죠.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는 말을 꺼내야 할 만큼 마음이 지쳐 있었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결론에 다다른 상태였답니다. 결국 떠나기로 결심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6, 저는 사랑만 보였고 결혼을 택했죠. 시댁은 재산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남편은 그때 누구보다 자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사와 살림은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굳어졌고 도움을 청하면 집안 분위기부터 얼어붙곤 했죠. 남편은 바쁘다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때가 잦아졌습니다. 결혼 초엔 장도 함께 봐줬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먼저 들겠다고 나서던 사람이었죠. 전을 부칠 땐 옆에서 불세기도 맞춰주곤 했고 몸은 고대도 마음만은 참 편안했답니다. 오늘은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지금도 기억이 또렷해요. 그런 다정함은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은 일 핑계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죠. 제사 주간이면 어김없이 회식이나 야근이 생겼고 연차를 쓰면 손해라며 고개를 저을 때가 많았습니다. 시댁의 기준은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식탁 위에서 자연스러운 격언처럼 오르내렸고 며느리는 손맛으로 집안을 세운다는 선언이 규칙이 된 셈이었죠. 새벽이면 쌀을 불리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파를 다지고 마늘을 다듬으며 팬에 기름을 두를 때마다 팔뚝에 작은 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창문을 열어도 연기는 금세 되돌아오더군요. 주방 타이머가 울렸다 먹기를 반복하는 동안 세탁기 알림이 또렷이 울려 하루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손을 닦아 빨래를 널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아이 아침을 챙긴 뒤 메모장에 식재료 비용과 수량을 차분히 정리했죠. 대추와 밤은 늘 빨리 떨어졌고 조금 더 사오면 낭비라며 혀를 찾고 모자라면 손이 느렸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를 단단히 붙잡았죠. 오래 반복된 문장처럼 한치 흔들림 없는 어조였고 표정마저 단호했달까요? 지연아, 남자는 큰 길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야. 집안 살림은 여자가 책임지고 잡아야 하는 거고. 저는 작게 내라고 답하며 몸을 움직였고 그 말은 어느새 하나의 의식처럼 일과 속에 박혀버린 셈이었죠. 오후가 되자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누이는 이번에도 특근이라며 참석이 어렵다고 했고 저는 알았다고 답을 남기며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저녁 무렵 휴대폰을 열자 푸른 바다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모래사장 위에 칵테일 잔까지 놓여있는 장면이 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계정을 확인해보니 시누이가 운영하는 공개 계정이더군요. 해시태그에는 유명 해외 휴양지 이름이 줄줄이 달려있었고 특근이라는 말은 순식간에 여행으로 바뀐 셈이었죠.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그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와 함께 앨범에 저장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물었지만 읽음 표시만 잠시 떠있다가 사라졌고 한참 뒤에야 짧은 답이 도착했죠. 이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며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자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제사 준비를 위해 큰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죠. 메모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카트에 담아 계산대로 갔고 생활비에서 제사 비용이 또 빠져나가는 걸 보며 올해만 몇 번이나 같은 장을 봤는지 세어보게 되더군요. 영수증을 메모장에 붙이며 매년 반복되는 기록을 보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집안은 이미 분주한 공기로 가득했고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훅 밀려왔죠. 현관에서는 제사 음식 특유의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쳤고 거실의 낡은 선풍기는 느리게 고개를 저으며 바람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TV 앞에 앉아 간간히 기침을 내뱉으셨고 저를 보며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셨죠. 따뜻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어쩐지 더덥게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렸고 육수가 끓자 파향이 확 스며들었죠. 간장과 설탕 비율을 메모대로 맞추고 달걀을 줄줄이 깨서 노른자를 풀고 프라이팬 온도를 일정하게 잡아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노란 부침이 접시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죠. 남편은 의자에 기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눈이 두세 번 마주쳤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중요한 기사를 읽는 중이라며 무심하게 넘겼고 저는 다시 펜을 잡은 채 도움을 청하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체감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종이를 가져오라며 서재에 있다고 일러주셨고 저는 손을 씻고 잠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안쪽에 두툼한 봉투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고 가까이 보니 은행 봉투에 남편 이름이 찍힌 서류가 들어있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손이 먼저 움직였고 봉투를 조심스레 펼치자 금융거래확인서와 약정서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반복되었고 만기와 이자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금액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적혀 있었죠. 문틈으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시어머니가 서재 문가에 서서 묻더군요. 거기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고. 종이를 찾다 보니 은행 봉투가 보여서 확인했다고 대답하자 별걸 다 들춰본다며 손부터 놀리라고 쏘아붙였고 저는 억울함을 삼키며 입술을 꾹 깨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조심스레 닫았고 곧 제사 시간이 다가오자 가족들이 상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며 집안 공기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머릿속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방금 본 봉투 생각으로 가득해졌죠. 상의를 바라보는 마음은 계속 흔들렸고 매년 앉던 자리인데도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정성껏 준비된 맛이었지만 입에는 쓸쓸하고 씁쓸하게만 다가와 삼키는 순간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죠. 남편은 친척들과 어울려 가볍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괜히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내 남편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며 말을 이어갔고 친척들은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키워갔죠. 사촌은 남자는 원래 버티며 살아야 한다고 거들었고 그 말이 공기처럼 퍼져도 제 귀에는 바위처럼 무겁게 꽂혔습니다. 말들이 차곡차곡 등에 내려앉는 듯해 숨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점점 굳어지더군요. 제사가 끝나자 음식은 재빨리 치워졌고 그때부터가 진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에 그릇을 내리고 자리를 닦고 바닥에 흩어진 부스러기까지 쓸어 담았죠. 싱크대에는 접시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가며 마음의 무게와 겹쳐 보였고 따뜻한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흐르는 사이 거름망에는 고춧가루가 조금씩 걸렸습니다. 수세미를 바꿀 때가 한참 지났다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아이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고 재우며 방불을 낮춘 뒤 거실로 나오자 어지러움이 훅 올라와 베란다 바람을 잠시 쐬었습니다. 남편을 불러 베란다로 나와달라 했고 귀찮다는 표정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걸 보고서야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을 진행했는지 물었고 남편은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곧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묻고 싶었지만 남편은 지금은 말하지 말자며 선을 그었고 그 차가운 선이 마음을 더 깊이 식혀버렸죠.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메모장을 펼치고 지난해부터 제사 비용이 늘어난 이유를 살폈습니다. 식재료 단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사 비용을 우리 가정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장을 함께 보고 전 부칠 때 불도 맞춰주며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손길이 사라진 탓에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고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은 이제 먼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그날 캡처한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고 시누이의 바다 사진과 공항 사진 아래 날짜와 시간을 메모로 남겼습니다. 톡 대화에도 증거가 남도록 질문을 돌려보냈고 시누이가 보낸 특근 메시지와 공개 계정의 게시물을 나란히 놓자 거짓말의 흔적이 한 줄씩 정리되더군요. 밤이 깊자 냉장고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부엌 등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싱크대 위에 장갑을 말려두고 불을 끄며 내일을 위한 체력을 남기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죠. 결국 소파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머릿속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자 상세 내역은 본인에게만 안내된다는 답이 돌아왔고 가정 재정에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죠. 그 말만으로도 상황이 선명해졌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꼼꼼히 메모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정에 들러 엄마에게 상황을 털어놓자 따뜻한 보리차 향이 먼저 코끝에 스며들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과 오래 참으면 병이 된다는 당부가 조용히 이어졌고 그제야 큰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톡 대화를 정리하고 공동 재정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니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와 설명이 기본이라는 말이 반복되더군요. 최근 상담기관에서는 가사 불균형을 주요 문제로 본다는 내용도 보였고 불균형이 결국 무력감을 키워왔다는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늦게 들어왔고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며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길게 지나갔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식탁에 앉히며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눈앞에 놓았죠. 이 서류에 대해 솔직히 말해달라 요구하자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엄마가 부탁해서 그랬다는 말과 반년이면 끝날 줄 알았다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묻자 그렇다는 답이 담담히 떨어졌고 그 말이 심장을 2번 내려치는 듯했죠. 시어머니 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나만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야 했는지, 왜 우리 둘의 결정이 아니라 당신 혼자의 선택이 되었는지 질문은 벽에 부딪히듯 흩어졌습니다. 그 벽은 오래된 침묵이 쌓아올린 두께였고 대화는 거기서 멈췄죠. 아이 방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고 문틈의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밤이 길어질 예감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은 어색한 기류 속에서 시작되었죠. 남편은 말을 줄인 채 출근 준비를 했고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자꾸 떨리는 걸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낮이 되자 시누이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고 호텔 조식과 바다 전경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특근이라는 말은 이미 거짓으로 굳어졌고 저는 사진을 다시 저장해 두었는데 그날 밤 남편 휴대폰 알림이 떠서 무심코 보게 된 순간 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시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다음엔 누나가 부담하라는 말과 이번엔 또 엄마가 내 명의를 썼다는 고백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끼며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고 침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말을 꺼냈습니다.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 했고 남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몰랐으면 했다는 답을 남겼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고 왜 나만 모르게 했느냐, 우리는 부부가 아니냐 되물었지만 돌아온 건 짧은 한숨뿐이었습니다. 괜히 말하면 제가 힘들까봐 그랬다는 말이 뒤따랐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배신으로 들렸죠. 저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고 힘들어도 함께 버티는 게 부부가 아니냐며 그렇게 하면 저는 동반자가 아니라 바깥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 무심함이 곧 대답이라는 걸 저는 알아버렸죠. 그날 밤 제사보다 무겁게 가라앉은 것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다음 날 친정으로 향하자
엄마는 문을 열며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내가 선택하는 길을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용기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죠. 아이 옷과 교과서, 소중한 사진 몇 장만 챙기고 큰 것들은 대부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의 짐이 훨씬 무겁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짐을 싸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고 잠시 서 있다가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붙잡지 않는 손길에서 이미 답을 본 셈이었죠. 아이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한 번 더 깊이 내려앉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사이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조금 트였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 품이 먼저 저를 안아주었고 마음이 조금 놓이자 아이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죠.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이 없다면 함께 있을 이유도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결혼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침묵과 외면은 결국 가장 큰 상처만 남긴다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끝내 떠나는 길을 택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참았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작은 채널에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